상명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상명대학교 소식을 전해드릴 아나운서 이유빈입니다. 벌써 새 학기의 설렘을 지나보내고 어느덧 4월 중반이 되었는데요. 새내기분들 그리고 재학생분들 모두 즐거운 학교 생활하고 계신가요? 올해 2023년에도 다양한 소식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만나러 가시죠. 오늘은 우리 상명대학교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의 두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대의 침 닿을 때까지 한 걸음 앞에 먼저 선. 안녕하십니까. 제46대 상명대학교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의 대표자 총학생회장 이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총학생회장 이사랑입니다. 네, 이진님 그리고 이사랑님 반갑습니다. 상명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우리 상명대학교에는 총학생회가 없었는데요. 드디어 2023년 총학생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간단한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학우분들께서 저희의 뜻에 동참해 주시고자 저희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셔서 근 3년간의 총학생회 조직이 발족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투표해 주신 학우분들을 위해 보답하는 총학생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총학생회가 없었던 만큼 출마를 결심하는 데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총학생회에 출마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총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 인문사회과학대학이라는 단과대학의 학생회장이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능을 대리 수행하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이유도 결국 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전체에 단과대학이 5개 뿐인데 그 중에서도 제가 소속하는 인문사회과학대학의 학생회가 없는 사실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총학생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작년을 되돌아보는 제 중앙운영위원회 활동에서는 단과대학의 대표자들이 각 단과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총학생회의 기능까지도 대리 수행해야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과대학 학생회 대표자들로만 구성되었던 중앙운영위원회 합의체는 5개 단과대학을 아우르는 그 실질적인 합의체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학생사회의 활성화와 재건의 목적으로 어쩌면은 그동안 대표단체가 없어서 외면되었을지도 모르는 학우분들의 목소리를 명확히 반영할 수 있는 단체를 형성하기 위해 총학생회에 출마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만 들어도 벌써부터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학생회 선거홍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셨는데요. 바로 두 분의 빽빽한 이력입니다. 혹시 두 분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적재산권 전공 학부생이자 제2전공으로는 경영학부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 학생군사교육단, 흔히 말하는 ROTC 소속으로 현재 4학년 사관후보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졸업과 동시에 육군 장교로 임관을 하게 될 예정임을 학우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1, 2학년 시절에는 다양한 비교과 프로젝트나 교내 대회 등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곤 했으나 현재는 학생의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다른 일들은 최대한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현재 국어교육과 소속으로 같은 단과대학인 사범대학의 교육학과를 다전공하고 있습니다. 사범대학 학과간에는 교원 자격증 이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직 목적 다전공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본 전공이 아닌 제2전공의 전공 학점을 5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해서 저는 학위 취득만 가능한 비교직 목적의 다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실 텐데 총학생회 임원분들은 하루가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는 사실 총학생회 임원으로서 눈을 뜨고 감기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리고 1시간 1분 1초도 빠짐없이 항상 일의 연속으로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1월 정기선거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3월에 치러진 재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기계획된 일정들을 열심히 소화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상명대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두 분의 모습에 응원과 지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는 두 분, 개인적인 인생 목표가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의 일만을 전문적으로 잘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재다능하게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의 일보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재밌게 다 즐기면서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경험해보고 싶은 그리고 경험해볼 수 있는 일들은 모두 다 해보고 살자는 것이 제 인생의 개인적인 목표이자 좌우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모두 주체적으로 활동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직접 배우고 느끼는 것도 많고 인생에서 소중한 장면들이 많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 인생의 개인적인 목표로 삼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분의 목표를 듣고 나니 저도 제 목표를 다시 고민하게 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는 능력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 둘 중 어느 것을 고르실 건가요?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는 능력을 고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머리가 좀 좋은 편이 아니어서 어떤 일을 이해할 때는 통으로 암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해가 잘 돼야 이제 머릿속에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뭔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큰 틀에서 좀 전체적인 과정을 투영해서 보면서 이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놓치는 것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아날로그형 인간이라 뭔가 글을 종이에 쓰거나 한글 파일에 문서로 작성하거나 하면서 이제 보통 일을 추진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정리해 놓은 내용들을 찾기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 부회장님한테 자주 혼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잘 적어 놓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한테는 잘 외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모두 다 기억하는 능력을 택하고 싶습니다. 앞에서 저희 회장님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는 굉장히 꼼꼼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기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이유가 사실 저도 가볍게 머릿속으로 한번 스쳐 지나간 생각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떠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편이라서 저도 제가 눈에 한번 보이는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그렇게까지 꼼꼼히 사실 기록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능력을 똑같이 택하고 싶습니다. 학생회장님과 부학생회장님의 개성에 담긴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총학생회에 관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올해 총학생회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인가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를 넘어 잘해야 한다 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항상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는 좀 많이 잘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기본이라는 가치에 집중해서 총학생회라는 조직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현안들을 알아가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현재 가장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총학생회 선의 대표적인 공약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총학생회 선은 소통, 문화, 학사, 복지의 이 4가지 챕터로 학우분들께 저희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각 챕터별로 저희의 대표적인 공약을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통 파트에서는 학우분들 그리고 학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직접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간담회의 참여를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을 대표하여 개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에서는 대학 행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대동제 그리고 동아리 문화제, 나아가 체전과 SMC의 확대까지 저희의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사 분야에서는 분반 증설, 전임 교수 충원률 확인 및 확보 요청, 그리고 졸업 필수 과목 이수 보장 방법 마련 등의 대표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학우분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실 농촌 봉사 활동, 즉 농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대표 공약 외에도 올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예정이니까 학우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에브리타임에서 학식에 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총학생회의 계획이 있을까요? 우선 학식과 관련한 학우분들의 민원사항은 저희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선이 공고되자마자 학교 측에 해당 안건을 명확하게 전달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식당 업체에서도 음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메뉴를 추가하고 현재 판매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또 한시적인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학생식당 대표 미팅을 진행하여 점검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 측과의 계약 내용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학우분들께 더 나은 식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총학생회 측에서 목소리를 발휘할 예정임을 전해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총학생회의 노력에 따라 학식의 질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명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생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학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분들일 만큼 답변이 기대가 됩니다. 먼저 두 분께서는 우리 상명대학교에서 꼭 들었으면 하면 좋겠다 하는 강의가 있으실까요?
저는 화학에너지공학 전공 강상욱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명품 교양 강좌 2개를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초과학과 현대산업 제품군의 이해라는 수업이고, 두 번째는 미래생활과 화학이라는 수업입니다. 두 수업 둘 다 강상욱 교수님께서 1, 2학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수업인데, 일반 학우분들께서도 정말 쉽고 편하게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접근하기 좋게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 2학기 두 과목을 수강하면서 내가 수강하는 나만의 수강의 공모전이라는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수상을까지 할 정도로 애정있게 들었던 과목인 것 같아서 학우분들께서도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행정학부의 김용훈 교수님께서 진행하고 계시는 법과 민주주의라는 교과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생 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을 그렇게 잘했던 학생은 아니라서 처음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됐을 때는 내심 걱정도 많이 했는데요. 수강하다 보니까 교수님께서 너무 재치 있는 입담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는 덕분에 이 과목을 재미있게 수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우분들께도 이 강의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른 학생분들도 두 분이 추천해주신 강의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교 캠퍼스 내외에 추천할 만한 장소가 있을까요? 교내에서는 사범대학관 앞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벤치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교외에서는 서대문 08이 지나는 길에 홍지문 앞에 있는 홍제천 산책로를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명대학교 학생으로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는 팁이 따로 있을까요? 전공 지식을 함양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할 일이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에 학교에 입학했던 20학번이다 보니까 학우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최대한 많은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학 생활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꽃다운 청춘의 시기이다 보니까 그만큼 학우분들께서 소중한 추억을 이 학교 생활 안에서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러한 팁을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첨언하자면 제46대 총학생의 선이 다음 신입국원 모집을 할 때 함께 참여하시는 것 또한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학생회장님 말씀처럼 상명대학교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고 즐거운 경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총학생회 부재로 상명대 학생들이 총학생회에 대해 많은 기대와 걱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명대학교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라는 조직은 상명대학교 학생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그러한 만큼 대표자로서 항상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학우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기대가 걱정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항상 누구보다 나서서 먼저 노력하는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우분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추진하는 공약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저희 회장님이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기대하시고 걱정하시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선택해주신 저희가 여러분들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열심히 노력하여 증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상명대학교 총학생회 임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답변을 들으면서 총학생회에 더욱 큰 관심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학생회가 나아갈 길을 응원하며 상명대학교 학생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SMBS의 이유빈 그리고 상명대학교 총학생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